대한 독서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짜잔. 따란. 자, 이번 책은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입니다. 네. 저는 이거 JD라고만 되어 있어서 지금 알았어요. 제롬 데이비드라는 사실을. 아. JD 셀린저라고만 계속 생각을 해서. 네. 그렇죠. 자, 이게 의도치 않게 저희가 책을 선정하고 난 뒤에 좀 뭐 기사가 난다거나, 네. 뭐 화제의 책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기사가 나서 네. 829주간 매주 팔린 소설 1위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고 기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모모랑 같이. 저희가 책 선정을 좀 그래도 잘하는 편이 아닐까. 예. 그것마저 못하면 뭐 자극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그거라도 해서 다행인데. 829주간 네. 매주 팔린 소설이라면 응. 아, 작가분 정말 돈을 많이 버셨겠네요. 그렇죠. 많이 인쇄만 버셨겠죠? 받아서. 맞아요. 네, 이런 것만 관심이 가네요. 중요해. 중요하죠. 이런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존재 이유야. 우린 사피엔스니까. 이 책과 관련된 영화가 개봉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영화 호밀밭의 바나나가 개봉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나옵니다. 배우가 누구였죠? 갑자기 왜 이름 생각이 안 나지? 잘생긴 배우? 잘생긴 배우. 네. 매주 잘생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 어떻게 잘생긴 배우죠? 네. 근데 호밀밭의 파수꾼을 딱 저희가 선정하고 난 다음에 호밀밭의 바나나가 개봉한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일지 그걸 보고 또 얘기를 하면 좀 어떨까 생각을 해가지고 좀 참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책의 내용보다는 셀린저가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책을 내기까지 그런 내용 위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팟캐로 호밀밭의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영화를 보시면은 보다 그 영화가 좀 더 재밌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사실 그 자극적인 일화가 있어서 더 좀 많이 유명하지 않나. 그렇죠. 829주간 매주 팔린 소설 1위가 네. 괜히 책만 재밌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뭔가 사회적인 파장이 있었겠죠. 그렇죠. 자극적인 이야기가. 네. 저희 파장 조사할 때 제일 막 관자놀이가 뛰던데? 그렇죠. 뭐 고전하면 생각나는 몇 가지 소설 중에 하나죠. 호밀밭의 파수꾼 이름은 다 알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우선 케네디를 죽였다고 알려진 리하비 오스월드가 저격했던 장소에서 이 호밀밭의 파수꾼이 한 권이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일 끌렸던 존 레논을 암살한 마크 체프먼. 왜 이렇게 끌려해요? 뭔가 암살자들이 뭔가 좀 선호하는 그런 책인가 봐요. 그렇죠. 우리 음모론자 바지 사장님이 지금 갑자기 안경을 이렇게 올리면서 네. 눈에 빛이 나. 아, 뭐 일화가 알고 계시면 소개해 주시죠. 이게 일단 전 비틀즈 잘 몰랐거든요. 응. 네. 네, 근데 이분 검색하면서 존 레논 이분이 이제 비틀즈는 예술보다 유명하다는 발언으로 미국이 난리가 나가지고 기자회견 열고 사과를 하고 뭐 그런 일도 있고 하는데. 뭐 한때 예술보다 유명했죠. 네. 그렇죠. 존 레논이 그렇죠. 네, 이분을 암살한 사람, 이 살해한 사람이 바로 그 마크 체프먼이라고 네. 체포될 때 이 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호밀밭의 파수꾼은. 네. 그리고 경찰한테 이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도대체 무슨 책이길래. 그렇죠. 이게 존 죽거나. 레논이 암살당한 것도 충격적인데 네. 암살자도 이렇게 특이하고 맞아요. 그리고 책도 특이해. 맞아요. 책도 특이한데 난해하죠, 약간. 다 나네. 이 암살자한테 빠져서 제가 이제 검색을 막 했는데. 빠졌어.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9살 때부터 비틀즈 팬이었대요. 그리고 환경이 중요한 게 아버지한테 폭력도 당하고 약간 불우해요. 그리고 정신병도 걸리고 2번의 자살 미수도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 유명해지고 싶다는 망상병이 생겼다는데 이건 나중에 누가 붙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신병으로 결국 이게 흐르지 않나, 이 불우한 환경이.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이분이 이제 존 레논한테 사인을 받은 그날 아파트 입구에서 오노요코, 존 레논의 아내, 와이프 보는 가운데 총을 쏴서 죽인대요. 보는 앞에서. 네, 좀 잘 몰랐거든요. 근데 검색할수록 검색할수록 자극적이네. 네. 음모론자가 진짜 빠질만하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이고 나서 있잖아요. 이 호밀밭의 파수꾼을 읽으면서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대요.
이 진짜 관종병이 지금 제대로 그쵸. 잡혔네요. 약간 중이병이래. 아니 지금 있었으면 인스타에 올렸을 각인데. 그러니까 사진 찍고 큰일을 사람. 여기 책의 주인공도 좀 중이병인데 어. 살인범도 좀 중이병스러운 면이 있네요. 맞아요. 그리고 경찰한테 내가 존 레논인데 저자는 누구냐? 세상에 존 레논은 나 하나기 때문에 저자를 죽였다라고 말하고 이제 체포되는 거예요. 저는 암살까지는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이상한 사람일 줄은 몰랐어요. 자기가 네. 존 레논이라고. 거기다가 이제 더 알아봤죠. 뭐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끝이 없어. 그해 10월에 있잖아요. 죽이려고 찾아갔는데 무슨 변심으로 기양한대요. 다시 고향으로. 그리고 안 죽였는데 심지어 이 찾아보니까 이 존 레논한테 사인 받는 장면 있잖아요. 네. 이 사진이 또 남았어요. 사진 기자가 찍어가지고. 그래서 인터넷에 그 사진이 있어. 사인을 받는 모습. 어머. 소름인데. 소름 파티. 사이코패스인가요? 그때 존 레논이 무슨 농담 삼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이제 자기 사인 받은 거. 그렇다고 대답하는 장면이래요. 네. 그러니까 존 레논 사인하면서 웃고 있고. 뭐 그런 장면 봤는데 좀 신기하더라고요. 사진 남아있으니까. 어머, 무섭다. 절묘하다 해야 되나? 사인 받으러 가면서도 자기가 존 레논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있을 자리에 왜 제가 앉아있어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겠죠. 소름 돋아.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잡혀가서 막 신문 같은 거 봤잖아요. 네. 그 동기가 증오하던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대요. 그 존 레논을 죽이고 내 인생도 망쳐버림으로써 아버지에게 복수하고 싶었다라고 했다고 하기도 했고. 존 레논한테 괜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괜히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설이 많아요. 아무래도 정신병 이런 것 때문인지 그 존 레논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마음속에 자기 악마 있잖아요. 존 네. 레논을 보자마자 머릿속 목소리 쏴라고 3번 얘기했대. 명령했대요. 무서워. 조현병인가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 있잖아. 심의위원회. 거기서 이제 그는 관심을 끌려고 그랬습니다. 존 레논은 명성을 조금 훔쳐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게 그랬습니다. 진심이네. 관종이네. 라고 진술했대요. 어머. 그래서 아까 그 망상, 내가 존 레논이 되고 싶다?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른 여담은 이분이 스티븐 킹한테도 그랬대요? 네, 사인해달라고 엄청 졸랐는데 그 결국 사인을 받았대요. 그 글에 찾아보니까 그런 글이 있는데 만약에 안 해줬으면 뭐 어떻게 됐을까라는 말도 있어요. 무서워. 여담. 이제는 스티븐 킹의 자리를 노리려고. 어머. 우리 바지 사장님이 책보다 이 책 뒤편의 이야기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저 이것 때문에 콜필드 한낱 그냥 미물처럼 보였어요. 진짜 이 사건들에 비하면 책이 너무 건전해. 네, 착해. 애가 착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수요 독서 모임, 이 책으로 모임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 분이 이 책이 어디를 읽고 도대체 이 암살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죠. 책 했거든요. 내용에서는 네. 뭐 네. 사람 죽이고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내용을 알고 읽는다기보다는 이렇게 암살자의 책 이런 걸로 읽잖아요. 읽고 실망하잖아. 왜 이걸 보고 암살을 하려고 했을까? 읽고 나면 약간 사람을 죽이는 거, 암살이랑 관련돼 있는 줄 아시는데. 그렇죠. 저는 그런 그런 아니죠.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사춘기 이야기죠. 그렇죠. 약간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성장 소설. 근데 이 책이 나름 그 시대에 되게 사회적 변혁을 네. 뭐 이렇게 일으키긴 했어요. 그렇죠. 그 당시 사회적 문제점을 많이 담아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이걸 왜 이제 이 책을 읽고 그 사람이 이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이 생각을 하고 계속 있었는데 암살이나 네. 생각을 하고 제일 좋아하는 책이 호밀밭의 파수꾼이라서 뭐 한 번 더 읽고 잡혀가자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 아이, 정말 깊게 파셨네요. 네, 모르겠지만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주인공이 영원히 순수성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 자체, 그러니까 비틀즈의 팬이라고 하니까 약간 존 레논이 오노요코를 만나고 모든 게 약간 변했다고 팬들은 많이 생각하잖아요. 해체도 일조했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이 존 레논이 이제 약간 팬의 입장에서 보면 안 좋게 변해가는 과정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전에 존 레논을 박제?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처럼 비틀즈와 존 레논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지금 그대로 모습. 그냥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살해를 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관종인 건가요? 그렇죠. 약간 관심병 환자 같아요. 그래, 그냥 관종. 그냥 관종이라고 얘기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더 길어질까봐 응. 그냥 핸드폰에 저장만 해놓고 썰을 풀지 않았습니다.
한 것이 있습니다. 한 것이. 이제 좀 책의 본론으로 좀 넘어가면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책 내용이 완전 궁금해져요. 그렇죠. 막상 읽으면 사실 이거 상관이 없는데. 네. 그니까. 뒷설 전문이시니까 또. 너무 좋았어. 행복했어요. 우리 작가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셀린저라는 작가님도 좀 특이해요. 그렇죠. 가장 은둔형 작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목가적인 삶을 사신 분이라 그렇게 생각 들죠. 운동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쵸. 본인이 막 미디어에 노출돼서 본인의 그런 메시지들이 변질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셔가지고, 뭐, 출판사의 그 담당자 이외에는 연락을 일체 다 끊으시고, 뭐, 본인의 작품도 그 영화화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걸 보고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 뒤로 영화화도 절대 안 하고,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관련된 뭐였죠? 평전이었나? 네. 전기. 전기를 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고소를 해버리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은둔을 하셨기 때문에 더 유명해지셨어. 그렇죠. 약간 신비주의 컨셉이란 게 있잖아요. 더 막 사람들이 더 관심 가지고 파파라치까지 썼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네. 근데 책에서도 보면은 호밀바스 파스콘에서도 보면 굉장히 영화에 대해서 경멸한다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그런 대목이 그렇죠,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분은 201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지는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그 사생활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을 극도로 기피하셨어요. 그래서 네. 1965년 이후 사회로부터 떠나서 운동을 시작하고 그 뒤로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이나 절필을 하게 되다 보니까 네. 인쇄를 출판사에서 지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연락이 어려웠다고 하니 거의 극소수의 지인들만 그의 근황을 알고 있는 정도라고 하네요. 우리가 이제 그 독자들이 책을 읽으면은 그 책의 주인공하고 작가랑 이렇게 대입을 해서 같이 생각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등가한다고 생각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작가도 뭔가 자기는 싫어했겠지만 홀튼으로 대입되는 게 싫다고 했지만은 뭔가 이 책의 주인공과 약간 비슷한 느낌의 그런 벗어나지 못한 삶을 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도 뭐 순수성을 좀 추구를 그렇죠. 해서 좀 끝까지. 속세로부터 벗어나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분 좀 그 이언 해밀턴이라는 이제 셀린저의 팬이죠. 이 네. 팬이었던 작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린저를 찾아서라는 책으로 이게 전기를 내려고 했었었는데 네.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해요. 편지를 보냈는데. 전기 써야 되니까 요청을 하죠. 그렇죠. 도움을. 답장이 없어도 포기를 안 하고 전화번호부에서 셀린저라는 이름을 찾아서 편지를 보냈는데 두 통의 편지가 누이와 아들에게 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행인가요? 그렇죠. 어쨌든 뭐 노력의 결실을 맺게 맺었어요. 그러자 더 이상 자기 가족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편지가 막 오고 전기가 출간되지 못하도록 법원에 금지 신청을 해서 결국 그냥 연구서로 이름이 바뀌어서. 출간하게 돼요. 이게 처음에는 이언 해밀턴이랑 출판사가 이겼었대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는 이겼었는데 다시 셀린저가 다시 한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나 보다 진짜. 근데 대부분 변호사들이 나왔는데 변호사들은 좀 모욕적인 언사를 좀 많이 했나 보대요, 법정에서. 네. 근데 그때 법정에 셀린저가 나왔었나 봐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셀린저랑 이렇게 소송을 하지만 그래도 셀린저가 진짜 신사답고 변호사들이랑 좀 다르고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까지 몰아가는 게 변호사들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까지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셨어요. 어쨌든 전기를 쓴 작가가 좀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좋아했던 작가에 그래서 대해서. 자기가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이 셀린저에 대해서 좀 좋게 평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이제 세속에 드러내는 걸 싫어했던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파파라치도 있었어요. 셀린저가 마트에서 장 보는 사진을 누가 찍어서 신문사에 제보를 한 거예요. 장은 보긴 보시네. 그쵸. 뭐, 풀 뜯어 먹지. 아니, 뭐. 가정부 쓸 것 같은데. 가정부가 장 아니 보고. 그 정도로 그거는 히키코모리 같은 거 아니에요? 아예 안 나오고 두문불출. 아무튼 뭐 장 보는 것까지 찍혀서 신문사에 올려. 그럼 이 정도면 완전히 우리는 연예인한테 관심이 많잖아요. 네. 이 당시에는 이게 스타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엄청 지대해가지고. 셀럽? 셀럽이라나? 그렇죠. 거의 셀럽이죠. 게다가 이 책이 물론 파장도 엄청나니까. 그랬는데 계속 은둔을 하니까 오히려 더 주목받게 되는? 자기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
그것도 있고 자기 생각보다 너무 일이 커져버린 거야.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마 제일 크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또 너무 가버렸고. 그렇죠. 이 책이 좀 파장력이 컸잖아요. 응, 그냥 그 미국 히피 문화에도 영향 끼친 데다가 뭐 암살자들도 막 끼고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이 책도 평이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기도 하고요. 예, 처음에는 이제 약간 기성세대들한테 굉장히 조금 금소를 지정해야 된다고 운동을 펼칠 만큼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책으로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 이 책이 학교에 다 비치가 되었었는데 학부모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대요. 이 책 빼라고. 아니 근데 뭐 그런 것도 이해될 만한 게 굉장히 욕설이 욕. 자주 나오고 뭐 음주, 흡연, 외춘 이야기 이런 게 다뤄지고 있잖아요. 이유가. 근데 잘 못해 다. 그렇죠. 뭔가 다 어설프죠. 잘 못해. 그런 거 보면 약간 10대 같은 느낌이 있는데. 묘조랑 비교하면 천사야. 순진하지 않나요? 동정을 지키려고 하고 자신만의 그 생각이 있고 그 심지어 이 책 출간되었을 때 근데 출판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뒷표지에 셀린저의 사진이 가득 채워서 이제 나오잖아요. 네. 본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결국 3세부터는 출판사에서도 사진을 빼고 나오잖아요. 정말 사생활이 드러나는 걸 정말 싫어했나 봐요. 그 책 안에 있는 콘텐츠나 작가의 메시지를 봐야지. 그렇죠. 이제 왜 내 사진을 실어서 그렇게 하냐,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그리고 뒷표지에 가득 채웠으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 너무나 크다. 부끄럽다. 이것도 다자이 오사무랑 반대되네요. 다자이 오사무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셀카 사진이요? 찍듯이 이렇게 폼도 잡으면서. 시통 있는 사진. 그렇지, 이렇게 고뇌하듯이 이렇게 분위기 약간 있는. 컨셉을 좀 잡았잖아요. 그런 사진도 이렇게 좀 있는데. 카미도 그렇잖아요. 카멘이 뭐 기세우고. 잘생겼지 않아? 그냥 잘생겼으니까. 뒷표지에 해도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냥 모델 같잖아요. 네. 나 들었어요? 셀린저는 은둔 전에도 이제 희곡도 썼고 영화에도 관심이 원래는 많았었는데 자신의 작품이 크게 왜곡되어서 사용되는 걸 보고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상처가 많네요. 그렇죠. 사람이 순수하면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 영화가 자기가 의도했던 그 내용과 너무 변질되는 게 싫었나 봐요. 원래는 강연도 많이 다녔었대요. 활동을 많이 해요. 사회 활동 같은 것도 많이 하고 막 활발하셨네요. 이렇게 문화 강연도 많이 하셨는데 강연하다 보면은 작가를 이렇게 범주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네, 무슨 파, 무슨 사조 이런 식으로 작가를 범주화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런 거에 대한 결벽증이 좀 있으신 건지 그런 거에 회의감 느끼셔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모든 걸 다 끊으셨다 하더라고요. 뭔가 체제에 속하는 거를 굉장히 불신하시는 분이군요. 깜이 생각나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실존주의가 생각나면서. 두 분이 같은 시대를 사셨어요. 그렇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끝나시고 두 분 다 한 분은 이 셀린저는 미국, 프랑스. 카미는 프랑스에서 두 분 다 이제 전후 세대니까 비슷한 감정들을 느끼고 좀 그 당시 흘렀던 그런 기류랄까요? 네. 그 뭔가 인간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기성세대에 그렇죠. 대한 그리고 불신, 인간이 만들어낸 시스템에 대한 불신 이런 게 이성주의에 대한 믿음이 이제 다 깨져버리고 그런 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이제 작가마다 다른 거예요. 그렇죠. 뭐 맞아요. 사회적으로 표현한 거랑 급진적으로 가신 분이랑 허무주의로 가신 분이랑 뭐 이런 식으로 종교를 더 깊게 파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 부조리나 이런 것 그렇죠. 때문에 사회의 악이나. 그렇죠. 참 인간은 다양하네요. 저희는 특별히 역사적인 흐름으로 책을 고르는 건 아닌데 고전 책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전후 세대들의 그렇죠. 그런 아픔? 네. 그리고 이 책이 왜 고전이라는 여기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암살자, 히피, 전후 세대 이런 카테고리들이 따라붙는 고설 호미바테 파수꾼의 줄거리를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주인공 홀든 콜빌드가 지난해 겪었던 경험을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네. 주인공 홀든은 17살이고요. 영어를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낙제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명문 사립 학교인 펜시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낙제를 무려 4번이나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부모님을 만나게 되면 아빠가 죽여버릴지도 모른다고 실제로 죽일 거야 나오죠. 동생이 엄청 걱정해요. 아빠가 누가 오빠를 죽일까봐. 죽일 거야. 그
홀드는 그래서 본인의 퇴학 통보가 담긴 편지가 부모님한테 가기 전에 뉴욕으로 자기가 먼저 떠나요. 그렇죠. 거의 뭐 떠난다기보다는 도망간다는 느낌이 그렇죠. 기숙사에 3일 더 있을 수 있었는데 그냥 시간을 혼자 떠납니다. 뉴욕으로. 그래서 뉴욕에 네. 가가지고 별 해괴한 짓을 다 해요. 그렇죠. 각종- 매춘도 시도하고 뭐 다 그렇죠. 술도 마시고 막 별 짓을 다 하다가 다 실패를 해요. 뭔가 다 엉성하게. 네, 엉성하게. 그러다가 이제 동생을 만나서 본인이 섭으로 떠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조금 이렇게 결말을 조금 약간 열린 결말처럼 알 수 없게 그 결말이 납니다. 근데 이게 네. 50년대 미국 대학생들에겐 경전이라고도 불렸대요. 그러니까 네. 10대들에겐 바이블이네요. 네, 시타르타급. 근데 제가 약간 비슷한 생각 든 게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이런 10대들의 반항적인 거를 노래로 풀어낸 게 있잖아요. 뭐요? 서동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 언제적 얘기. 서동요 너무 나쁜 놈이야. 언제적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마. 서동요 그만 이상한 마- 공주한테 춤은 뿌리고 다니잖아. 그거는 전혀 관련 없잖아요. 이게 10대 마 캐는 애가 네. 서동이 말을 캐는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결혼해 보려고 네, 어. 그거는 말에 그거를 바로 그런 게 아니라 노래 지어 부르는 건데 아니, 이거 갑자기- 알아요. 당황스러워. 잠시만요. 오늘은 황희가 저희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저 알아요. 컴백홈.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서태지가 컴백홈. 우리가 예전에 서태지가 약간 이런 사회 비판적인 문제적인 가사를 많이 담은 노래를 많이 냈잖아요. 네. 저는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가 생각났거든요. 나 그걸로 춤췄는데 고등학교 때. 어머. 지금 옷도 서태지 같아. 약간 머리 스타일도 서태지 옛날에 하던 그 공원 나왔을 때. 이거 앞으로 좀 내리면 그럴 것 같아. 그거 했었어요. 이렇게 교실이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뭐 기성체제의 가치관과 부적절한 교육 방식에 이제 좌절감과 환멸감 이런 걸 느낀 10대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뭔가 치유를 받았다 해야 되나? 공감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욱더 뭔가 더 인기가 많았던 그런 책이 아닐까 게다가 이게 1950년대면 미국이면은 전후 세대잖아요. 1차, 2차 세계대전 그쵸. 끝나고 난 다음에. 한창 미국이 엄청 그쵸. 경제적으로 호황할 근데 때. 자기들이 이제 젊은이들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조금 이상하잖아요. 좀 뭔가 모순적일 수도 인간성 같은 것들이 완전 파괴되고 그런 시점이었는데 미국은 또 자기 땅에서 전쟁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엄청 호황기였던 거예요. 전쟁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하는데 맞아요. 그 인간성 같은 거 말살되고 기계화되고 막 이런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런 고민들을 이 시기에 네. 청년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이 당시 미국 지금도 약간 그런 면이 있지만 미국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나라거든요. 그쵸. 근데 특히 이때는 더 엄청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뭔가 변화를 추구한다거나 뭔가 이제 혁명적인 사상 이런 거를 굉장히 이제 혐오하고 바뀌는 걸 굉장히 거부했단 말이죠.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그 과정에서 10대들을 얼마나 이렇게 좀 답답함을 느꼈을까. 그렇죠. 20대도. 예. 그리고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전쟁을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끝나고 어쨌든 승리한 거죠. 그렇죠. 하니까 평화와 안정을 너무 원하고 싶잖아요. 그게 너무 절실하니까 이때 작가들이 이제 이때는 비정치적인 작품을 쓰고 개인의 소외를 주제로 질서를 추구하고 인간 내면 세계를 탐구하기 시작했대요. 그렇죠. 모르는 척하고 안고 가는 거죠. 이제 우린 평화로워하는. 그렇죠.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풍요로운데 속은 굉장히 비어있는. 그런 게 네. 이제 조금 나이가 어린 작가들이라던가 청년들이 봤었을 때는 꼴 보기 싫지. 좀 그저 꼴 보기 그렇죠. 싫죠. 뭔가, 이 책에서도 허위머신. 굉장히 속물에 대해서 혐오감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표현해요. 네, 맞아요. 어른들의 그런 행동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작품이 딱 나왔잖아요. 시대적 분위기에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렇죠. 어른들 입장에서는 우리 뭐 잘 살아 이렇게 살면 옳은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완전 반박하잖아요. 지금 히피 문화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서 히피 문화로 번지죠. 그렇죠. 사장님 그때 있었으면 히피 했어. 이미 했어. 지금도 약간 히피 운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오른손에는 까미 이방인을 쥐고 왼손에는 오메바테 파스콘을 쥐었어. 제가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이방인이랑
그리고 이 책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호밀밭의 파수꾼은 뭔가 나쁘끄러워서 계속 자기 얘기 계속 같아가지고. 못 읽어요. 자기 과거 얘기하는 줄 알았죠? 내 얼굴이 가끔가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논쟁이 계속 휩싸이잖아요. 네. 예, 50년대 초반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 정신적 빈곤을 고발한 반문화의 원조라고 한다네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캐릭터가 굉장히 투덜이잖아요. 투덜. 투덜하고 그러니까 이거. 세상에 좀 불만족도 많고 말이 너무 많아. 말도 많고 말도 의식의 흐름이야. 그때 말 많이 해요. 논점에서 벗어나는 말도 많고. 근데 나중에 끝에도 자기 반박하잖아. 원래 이야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네. 그리고 그때는 말이 많아요. 속으로도 말 많이 하고 투머치 토커야. 혼자 말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이거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를 배우니까 원래 영어는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이유를 말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에 아. 내가 말을 하고 나서 왜 그랬는지, 왜 그런 말을 하게 된지 이유를 말하는 게 당연히 신이 되는 문화니까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원래 영어로 말하게 된 건 말이 많아지구나. 나 원래 많은데 한국말은 한 우리 문장에 뭐야? 일본들이 약간 원래 말이 많은 거죠. 근데 우리는 이유는 말 안 해. 그래서 다 압니다. 풀었어야 되잖아요. 동양인이라서 그런가 봐. 한국말은 이유 말 안 해도 그냥 어렴풋이 아는 거지. 약간 동양적인 문화가 한 문장에 모든 걸 담아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약간 좀 의미를. 근데 경상도도 한 문장으로 다 표현되잖아요. 그렇죠. 가가. 그렇지. 이 부분 들어가야죠. 실제 애는 반항아인가 과연? 네. 실제 반항아인가? 부적응자인가? 성숙한 사람인가? 미성숙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성장 소설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성장을 거부하는 이야기라고. 맞아요. 맞아. 저 이거 성장 소설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성장 소설이란 거는 뭔가 주인공이 어떤 역경이나 그렇죠.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오뚜기? 자, 우리 흔히 말하는 자꾸 본점을 흐리지 마시고요. 성장 소설을 주인공이 어떤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성장하는 거죠. 마미손처럼. 마미손이지. 촛불 붙이지 마세요. 저 시동 걸지 마세요. 약간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어? 자제하세요. 다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흔히 읽는 성장 소설, 네. 청소년의 성장 소설은 주인공이 어떠한 시련이나 사건을 겪고 나서 점점 뭔가 성장해가면서 쉽게 말해서 철이 들어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내용이 나와야죠. 근데 사실 이 내용은 가면 갈수록 시궁창이에요. 주인공의 경우 상황들이. 이거는 어떤 시련을 겪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약간 멍청한 척하면서 세상 까는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응. 본인이 거부하죠 또. 응. 자기가 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싫은. 근데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반대로 성장을 거부하는 이야기. 아, 네. 응. 마음 아파. 사실 성장을 한다는 그런 주제가 작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같아요. 이 책에서. 그리고 성숙한 사람인가 미성숙한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 이 책의 포인트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성세대를 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사회적 성숙한 사람들이고 이 콜필드 같은 경우는 미성숙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들이 하는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과연 성숙한 사람들인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성세대를 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홀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가식적인 세상인 거예요. 모든 것이 맞아요. 세상이. 그런 거에 자기는 이제 위선자들이라고 규정 짓고 거기 저항하는 거죠. 그런 10대 이야기라고. 저 오늘 기사 보니까 어떤 무슨 10대가 멤버 놀이 하다가 왕따당해서 죽었잖아요.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좀 더 감수성이 예민하고 오히려 콜필드 같은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이다운 뭐 그런 마음이 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더 상처를 받는 세상인 그렇죠. 것 같아요. 사전 상처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 혼자 상처받고 나 혼자 이유 만들어서 상처받고 이 책의 홀든 콜필드가 사장님이라니까요. 네, 좀 망상도 좀 아니 이거 너무 좋다. 황야 얘기는 내가 공감하고 시타르타는 쇼원이 공감하고 그렇죠. 이번 책은 우리 각자 사장님이 공감하는 주인 그런 책을 그러네. 우리가 책 선정이 이게 의식의 흐름으로 이렇게 산정이 되나 봐. 맞아요. 네. 네. 이거 이야기는 염세적으로 시작해서 계속 염세적으로 끝나죠.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죠. 네, 제일 적절한. 이게 우리가 읽는 그 한국어판들은 대부분
되게 콜필드가 공손해요, 말투가. 아 그렇죠. 착해. 그러니까 사실- 존댓말 착착 들어져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이유를 싹 설명을 해주잖아요, 친절하게. 그래서 읽다 보면은, 얘가 뭐 그렇게 반항하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는 오늘 보면 욕이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말끝마다 욕이 들어가죠. 왜 우리 모르겠어 남자애들 그렇거든요. 10대 때 말을 하면 말의 반이 욕이에요. 그냥. 여자들도 막 그래요. 욕하면 그래요? 장난 아니에요. 욕하면은 욕하면서 뛰어다녀, 복도를. 맞아요.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어요. 벽에도 욕 써있고 난리 나요. 네, 이제 계속 시작할 때도 지금까지의 이야기 있었던 자기 얘기 있잖아요. 네. 구구절절 하고 싶지 않고 부모님은 살아온 이야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셨다라고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모르겠어요. 이거 사춘기라고 해야 되나? 사춘기 나이쯤 되면 모든 게 다 반항적으로 보이고 다 불만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 내면에 가장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시기라서 이기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남의 나의 자아가 커져버리니까 그렇죠. 남을 담을 그릇이 부족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는 뭐 부모님이 이르든 뭐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부모님은 살아온 이야기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예민하셨다 이랬던 거는 이제 기성세대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되게 미화시키고 싶어 하는 그렇죠. 그런 게 부분을 있죠. 꼬집은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우리가 원래 과거를 얘기할 때 굉장히 포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별로 막 하고 사람들한테 싶고. 하고 싶지 않고. 그렇죠. 네. 앞에 이야기들은 계속 어떻게 전개되냐면 네. 전에 다녔던 고등학교 이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주변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네. 교장 선생님까지 위선으로 단언하고 홀드는 주위에서 보는 이 위선자들 있잖아요. 자주 이제 곤란함으로써 인물들을 정직하지 못한 것과 가식을 경멸하죠. 이 부분이 역겹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내잖아요. 그리고 룸메이트를 비롯해서 전부 자기가 보기엔 바보고 엉터리라고 하잖아요. 여자들밖에 안 좋아하고. 근데 너무 웃겨. 여자들은 다 좋아해. 아니, 왜 우리 사춘기 때는 이성에 관심이 폭발할 때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자기가 약간 애어른이라는 걸 표현하는 부분이 무슨 어떤 여자지? 뭐는 어떤 여자는 이런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에는 관심이 없고 근데 이제 약간 자극적인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에는 귀를 기울인다고 하니까 또 막 약간 경멸하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자기도 유치해요. 맞아. 시비 걸지 않나? 더해. 매를 벌고 막 두드려 맞고. 그냥 약간 열등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열등감 맞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는 자신의 우울함과 그 인간적인 실패로 깊이 상처받은 마음을 이제 약간 자기가 아프니까 그런 행복하거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근데 모두 거짓말쟁이나 바보라고 믿어요. 그래서 다 대부분 자기 빼고는 다 뭐 이성교제도 하고 그 나이에 맞는 학교도 그냥 계속 물어보자. 너 학교가 재밌니?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얘가 만나는 애들마다 네. 그러면은 그냥 다니지 뭐 이유가 있어라거나 싫은데도 참고 다닌다는 말들을 해요. 근데 얘는 이제 계속 다 낙제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다가 결국 퇴학을 당하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은 결국 엉터리라고 하는 이런 위선자들 이런 애들은 결국 졸업까지 해. 그러니까 약간 평범한 아쉽지만 그런 삶을 살잖아요. 네. 근데 홀드는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 계속. 그렇지. 평범하지도 세상에 못해. 없는 순수성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모든 게 다 위선으로 보이니까 어느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음. 네, 모든 게 저형적인 중이병 증상 말기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자기가 유복한 가정인데 지금 다니고 있는 펜시도 나쁜 놈들이 우글거리는 곳이고 많은 아이들이 부유한 가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온통 사기꾼 천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마음에 안 들어 지금. 본인은 이제 어른이 되고 있다 스스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17살이 되었지만 아직도 가끔 13살짜리처럼 굴 때가 있었다. 그건 정말 웃긴 일이다. 네, 사춘기 시절에는 원래 어른이랑 아이 그 중간에 그런 것도 계속 왔다 갔다 그렇죠. 하잖아요. 약간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시기죠. 맞아요. 자, 뭔가 몸은 아직 아이인데 마음은 뭔가 어른이 돼가는 느낌? 애어른? 몸도 어른이 돼가고 있어. 아, 그렇죠. 폴튼 같은 경우에는 폴트는 몸이 무려 키가 6피트 2인치 반이고 머리카락에는 새치가 가득해요. 이거 저랑 비슷한데요. 그 저도 새치가 가득한데 키가 180, 쇼니랑 비슷한데 쇼온도 그걸 키 크잖아요. 별로 크진 않은데 키도 굉장히 크네요. 네.
여기서 185죠. 사실 저도 20대 초반인데 약간 이 비슷한 병에 걸렸었어요. 네, 걸려서 저는 이거를 뭔가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기타를 잡고 빨간 머리 하고. 빨간 머리를 염색을 하고 그랬는데 둘이 통하네. 근데 저도 이때 새치도 많아지고 막 이게 약간 그랬어요. 그 근데 미용실 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굉장히 쪽팔린 일이 됐죠. 그러니까 나 뜨거운 생각에 어. 과거를 다 있습니다. 읽고 난 다음에 얼굴이 붉히면 책을 닫아버리네. 네. 아니 근데 이 주인공한테 감정이입되는 부분이 우리 사춘기들 다 비슷한 그런 맞아요, 마음인 그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내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지겹기까지 하다. 그렇죠. 내가 뭐길래 뭐. 그쵸. 이렇게 규정하지 말라는 거지, 나를. 이때는 뭔 좋은 말을 해도 부정적으로 들려요. 맞아요. 그리고 어른들은 절대로 아무것도 모르니까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멍청해 보여 이때.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그 사춘기 있고 어리고 순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가치를 설정하는 기준은 순수성이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되면은 본인 이익이 많이 되잖아요. 나한테 그렇죠.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게 기준인데 그렇죠, 사실. 어렸을 때는 세상을 보는 그런 기준이 순수성이다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 그 어린 왕자에 보면은 어른들은 숫자로 얘기해줘야 알아듣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해가 쉽긴 하더라고요. 맞아. 네, 그렇죠. 룸메가 너무 잘났어. 그렇죠. 약간 좀 잘생기고 잘 나가는 어, 키도 크고 네. 여자도 잘 꼬셔. 그리고 새꼬리고. 그리고 그 방 옆에 또 방인데 그 옆에 너드가 살아. 진짜 찌질한 이 안 닦는 이 안 애야? 닦고. 얼굴이 여드름 가고. 손톱 계속 남의 거 손톱 깎고 물건 막 아주 막 만지고. 와, 그 읽는 내가 더러워. 정말 더러워가지고 정말 내 주변에 저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막 손톱에 때를 막 보는 데서 막 뺀다고 하지 않나 샤프심으로.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이 사는 이 공간 안에서 완전 다른 부류잖아요. 하나는 거칠에만 신경 쓰는데 모두한테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고 하나는 뭐 딱히 외모에 그런 건 아닌데 보면은 조금 더 정신적으로나 조금 더 친밀함을 느끼는 것 같이 보이긴 해요. 홀든이 저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자기 룸메이트랑 싸우고 나서도 그 방에 가잖아요. 그 방으로 가잖아요. 예, 그 친구랑 이제 실제로는 약간 싫어하고 더러워하면서도 약간 마음속으로 조금 그래도 조금 소통하는 친구 좀 챙기더라고요. 왜냐면 은근히. 둘 다 투머치 토커예요. 둘 다 말이 많아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남의 말 안 들어. 아 그렇죠. 둘 다 남의 말안 듣고 내 할 말 자기 같지 말만 않아. 해. 넌 듣기만 해. 심지어 호텔에 가게 돼도 나중에 전화할까 하지 않나? 맞아요, 그런 맞아요. 고민도 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잘난 눈매가 오늘 데이트를 하러 가는데 그렇죠. 그 데이트 하는 상대가 본인이 옛날에 좀 썸이 있었던 그렇죠. 약간 여자. 썸녀죠. 근데 그 썸도 알 수 없어. 본인 기준이야. 맞아. 엉성해. 뭔가 썸 탄 것 같은 느낌? 썸 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만 있고 근데 그 여자가 이제 그 룸메를 만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진짜 찌질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의 안부를 전해줘 이러면서 막 혼자 신나고 이러다가 계속 얘기하고. 갑자기 막. 저녁에 올 때까지 잠을 안 자고 초자에 기다려. 대체 뭘 했을까 이러면서 진도 점점 나갈까봐. 그래가지고 그 발소리까지 막 다 듣고 막 그래갖고 와가지고는 괜히 시비를 걸고 그렇죠. 사실 룸메한테 얻어맞 짓을 했죠. 어제만 짓을 했죠. 그럼 만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던가. 계속 시비를 걸고 그만해라고 하는데도 시비 걸고 얘가 그 다 나오는 애들마다 다 싫은 이유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던 일을 언급해야 되나 싶기도 이런 해요. 거 아닐까요? 아니 내 여자를 건드려? 그렇지. 그것도 그렇고 더 찌질한 포인트는 전 그건 것 같아요. 네가 나의 여신의 순수성을 더럽혔어. 그렇죠. 난 지켜주려고 하는 성의 파수꾼인데. 왜? 나간 것 같고요. 서울 봤어. 하여튼 모든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그게 잘안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싫어요.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어림짐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약간 자극하니까 바로 시비를 걸면서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룸메한테 엄청 얻어맞았죠. 그래서 사실 그게 결정적으로 학교를 이제 미리 더 빨리 가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퇴학을 원래 퇴학 통보를 받았었는데 퇴학은 이미 했지만, 네.
그렇죠. 퇴학 통보를 받았었는데 조금 더 기숙사에 머물 수 있었어요. 한 3일 정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룸메한테 한 대 얻어맞고 그냥 짐 슬프고. 싸서 그렇죠. 그냥 가버리지. 뉴욕 자기 원래 집이 있는 뉴욕으로. 그렇죠. 슬퍼가지고. 아, 그래놓고 지금 상황이 너무 슬프고 외롭다고 얘기하는 뭐만 거. 하면 슬프대. 외롭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겉으로는 강한 척을 하지만 속은 굉장히 아직까지 여린 거죠. 아이처럼. 그래서 퇴학 당하고 이제 기숙사에 있기 지리멸렬하잖아요. 네. 다 바보 같은 애들이랑 막 냄새나는 애들이랑 있으려니 미치겠으니까 이제 자기 생각이 너무 슬프고 외로워 이러면서 뉴욕에 가서 호텔 잡고 시간을 때우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물건을 급처분하죠. 네, 자고 있는 애 깨어가지고 자기 타자기도 팔고. 짐을 꾸려서 이 빨간 사냥 모자를 언제나처럼 챙을 뒤로 해서 쓰고 잘들 퍼자라 이 바보들아. 실제로 엄청난 욕이겠죠. 그렇겠네요. A씨읍 비읍 엘랄라 하고 큰 소리 지르고 뛰어나가죠. 이게 이 시대에는 대학을 다니는 것 자체가 약간 국가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난 군인들이 네. 제 대학을 가도록 후원을 좀 해줬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대학을 가는 그 분위기인데 진짜 대학을 가서 학문을 이렇게 공부하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네. 너도 나도 대학을 가고 그리고 대학 가서 공부하면 뭐하냐 뭐 전쟁이나 하고 정치적으로 저런 일들이나 벌이고 이런 식으로 젊은이들이 생각을 해서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래서 대학을 이렇게 탁 나오는 것 이렇게 그만두고 이렇게 나와버리고 대학을 거부하는 게 좀 멋이었어요. 약간 모르겠어 좀 다른 면도 있는데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한국은 가려고 하지. 대학을? 그렇죠. 어떻게든 가려고 하지. 그 스토너 책을 보면은 전쟁 때문에 애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이제 그 나라를 위해 싸우러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제 교정이 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수업도 애들 활기가 없는 거죠, 교정에. 그래서 그 교수가 뭔가 그거에 이제 정답 같잖아요. 나라를 위해 그렇게 가는 게 그런 걸 아주 안타까워하는 학문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대목이 있는데 약간 그거, 실제로 스탈린저도 2차 대전에 참전을 했어요. 노르망디 네. 노르망디 참여했대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빨간 사냥 모자가 뭔가를 의미한다고 제가 또 들었거든요. 이거 중요해요. 그리고 이 또 뒤로 쓰잖아요. 그렇죠, 굳이. 그 언제나처럼이라는 그 말이 붙는데 예. 이건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홀든의 꼬장꼬장함과 예. 더럽고 엉터리 같은 세계에서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래요. 마음이죠. 표현, 상징. 괜히 이제 자기만의 패션 스타일은 뭔가 반항적인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어요. 빨간 사냥 모자의 뜻은 뭐예요? 그 약간 자기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상징성. 자신이래요. 홀든 자신. 그래서 계속 그 멍청한 거 벗으라고 하잖아요. 친구도. 요즘 또 사냥 모자 유행 아니에요? 사냥 모자 어떻게 생겼어요? 나 사냥 모자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싶어서 검색해봤거든요. 근데 빨간 모자 이야기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거 의미 찾는 거 은근히 쉽지 않았어. 요새 좀 유행이잖아요. 약간 이렇게 되어 있는 모자잖아요. 앞이 조금 삐죽하나? 아니요, 이렇게 빵모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새 많이 쓰잖아요. 빵모자랑은 좀 다른 요즘 건가요? 패션을 잘 빵모자는- 베레모? 베레모 같은 스타일 그거 아니에요? 그런가? 사냥 모자? 총도 들어줘야겠네. 엽총 같은 거. 그렇지, 스타킹까지 올려주고 흰 색깔. 개 한 마리 끌고. 편집. 차에서 다른 반 친구인가? 하여튼 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펜시. 그 어머니한테 학교 친구 어머니를 만나죠. 근데 학교 친구 엄마가 이뻐. 이뻐가지고 약간 옆에 앉아. 매력적인 걸 느껴요. 그래가지고 괜히 작업을 걸어. 그러니까 실없는 소리지 뭐. 이게 참 우리 정서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이름 바꿔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면 딱 굉장히 청소년의 특징이 나와요. 왜요? 허세? 거짓말을 밥 먹듯이 쳐요. 홀든. 청소년 거짓말 밥 먹듯이 해요? 저땐 그렇게 다들 진짜? 안 그런가? 나 거짓말 잘 아니 안 왜냐면 했어. 그래요? 우리 어. 약간 어릴수록 거짓말을 더 잘 많이 하지 않나요? 어릴 때일수록. 내 인생이 거짓말이었다. 와, 거짓말 엄청 하죠. 외박하려고도 하고. 그 청소년도 친구는 연락 많이 했어? 아니. 본인의 경험담을 엄마 들으신다. 연락이 잘 안 됐어, 엄마. 핸드폰 맨날 꺼놓고. 그러니까 홀든이 계속 거짓말하는 건 자기를 뭔가의 하나의 범주에 넣지 말고 자꾸 포장하고 싶은 거죠. 아, 그러니까 나도 포장하고 포장 싶은 게 뭔가 좀 어른스럽고 조금 뭔가 조금 그래도 권위적이지 아니지 뭔가 있어 보이는? 네, 맞아요. 그냥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네, 그 자기가 캐릭터. 상상하는 캐릭터가 있고 모습이 있고 맞아. 약간 계속 캐릭터처럼
아니 연기를 하잖아요. 컨셉 중이야, 컨셉 중. 컨셉 맞아. 그래서 이게 엄마 만났을 때는 괜히 그 친구 친하지도 않고 그 친구 사실 속으로 싫어하는데 되게 아드님은 그렇죠. 학교에서 적응을 참 잘하고 재치 있는 친구라면서. 아니 말도 진짜 청산유수예요. 완전. 그 친구에 대한 칭찬을 해주니까 엄마가 더욱 관심을 보이잖아요. 자기 아들 칭찬을 해주니까. 그렇지. 그러면서 엄마 얼굴 보면서 이쁘다고 웃는 게 화나다면서. 자기는 가식적인 게 싫다면서도 굉장히 가식적인 행동을 사실 많이 해요. 맞아요. 보니까 본인이 괴롭지. 본인이 이런 애인데 음. 자기가 원하는 파수꾼의 이미지는 수수성을 지키고 어른이 그런 위선적인 어른이 아니고 딱 그 중간에 걸쳐 있네요. 그렇죠. 어. 네, 위선적인 어른들이 할 만한 행동을 자기가 하죠. 어. 사실은 그리고 어머님한테 차 한잔 하자고 하지 않아요? 술 한잔 하자고 하는 거. 아니 만나는 어른마다 다 응. 술 한잔 하죠. 차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홀드는 누구를 만나도 일단 술 한잔 하죠. 자기가. 아니 너무 웃긴 게 본인이 키가 크고 새치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되게 크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죠. 되게 어른인 척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다 보면은 그 상대한 어른들이 얘가 꼬마인 걸 알아. 누구나 알죠. 다 무시해. 네. 그냥 속아줘 그냥. 맞아. 술도 결국 위스키 달라 했는데 콜라 주고. 조그만 놈. 그리고 담배를 엄청나게 펴야 돼요. 저는 이 보면서 아니 젊을 때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워야 되는 생각 들 정도로 아니면 원래 이 시대 때는 이렇게 담배가 좀 더 관대했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약간 하나의 멋이지 않았을까 그때는 뭐. 약간 까미도 이렇게 담배 딱 이렇게. 그렇죠. 멋으로 생각하고 약간 어른의, 그러니까 얘가 괴리감을 자꾸 느끼잖아요. 거부하면서도 약간 어른의 상징 같은 거지. 뭔가. 맞아 나는 좀- 술이랑 담배 이런 게. 난 좀 약간 애어른. 난 약간 너희들이랑 달라. 역시 공감하네. 역시 체험기. 나의 숙이. 자서전인데. 그리고 이제 호텔 나와서부터 이제 도착했어요. 도착하는 거. 네. 이제 열차를 이렇게 타고 이제 도착을 해서 택시? 택시 타고 호텔을 잡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애기 같은 게 자기 집 주소를 대. 아, 택시한테. 맞아. 택시 기사님한테. 타자마자 자기 집 주소하고 이거 아니다 돌려달라고 차를. 그래서 호텔을 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스토리인데 항상 홀튼이 외로움을 느끼죠. 맞아.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에게 연락하는 게 계속 반복돼요. 맞아요. 뭐 행운을 빌어 약간 이런 말도 싫어하고 또 사람이 그냥 이렇게 청소하는 분도 보면서 외롭다고 그렇죠. 그러지 않았어요? 청소하시는 분을 보면서 저런 걸 보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하고 세상 모든 걸 다 외롭게. 그렇죠. 자기가 너무 외로우니까 모든 걸 다 외롭게 보고 사장님 얼굴이 뭐 칠했다 안 칠했다. 그러니까 회색 빛으로 보이는 거지. 모든 게. 그리고 항상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를 꼭 만나려고 해요. 만나서 고마워해 지금. 뭔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데 항상 일이 꼬이죠. 예. 그 처음에 연락했던 게 어떤 여성분이죠. 예. 네. 그 여름 파티에서 만난 친구가 건네주었던 종이. 약간 약간 그런 여자라고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외로울 때 부르라고 준 맞아. 종이었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하는데 예. 일을 해야 된다고 거절하잖아요. 그렇죠. 그 전화하는 것도 진짜 웃기지 않았어요? 그쵸. 나 그거 진짜 웃겼는데. 뭐, 이름. 막 이름도 막 바꿔서, 이름 그대로 얘기했나? 아니는 바꿔서 해요. 이름도 막 바꿔서 컨셉 중도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아니 컨셉이 다 달라요. 누구랑 전화할 때마다. 컨셉 중 전화해가지고 뭔가 멋있는, 예의대에 다닐 것 같은 남자, 뭐 이런 그리고 식으로. 이 이제 연락처 준 친구 연락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잘 있냐고 물으니까 잘 있다고. 심각하다. 그래서 본 거에서 영화는 많이 봤는데, 그쵸. 근데 참 뭔가 사람을 대하는 거에서 엉성한 게 조금씩 있어요. 맞아요. 전부 다 그래. 네. 여자 말고도 사람한테 다 그런 것 같아. 뭔가 좀 2% 부족한? 어. 자기는 굉장히 뭔가 좀 청산유수고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는 척. 소통은 안 돼. 네. 일방적인 투머치 맞아. 인포메이션이야. 그 실수하잖아요, 계속 중요한 순간에. 그래서 여자가 오늘 안 되고, 그럼 내일 뭐 뉴욕에 계속 있을 거면은 내일 칵테일 한 잔 하자고 하는데, 내일은 안 된다고 안 하면 그냥 끊잖아요. 안 된다고. 그리고 후회해. 말 잘못했다고. 좀 보면 집착도 좀 심해요. 무섭네. 적당히 하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이건 너무 웃겨. 그런 식으로 그런 여자한테 전화를 해놓고는 또 한 여자를 알아가는데 꼭 성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잖아요. 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런 자기는 성적인 순수하다. 것보다는 순수하고 정신적인 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럼 뭐해?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랑 이제 본능적인 거랑 계속 충돌하는 것 같아. 보면. 그렇죠. 맞아. 그런 부분이 중간중간 나오죠. 그리고 계속 이 중간중간에 센트럴파크에 있는 오리 걱정하잖아요. 네. 아, 궁금해하죠.
이 오리가 뭔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좀 안 됐어요. 이 오리 상징이 계속 일단 호텔을 옮길 때도 장소 옮길 때마다 택시 기사님한테 센트럴파크에 있는 연못을 지나가 본 적이 있으세요? 물어보고는 네. 다 이제 그 겨울이 되면 그 오리들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냐고 묻잖아요. 네. 진짜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그래. 계속 하죠. 네. 본인만 그걸 발견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런 거 발견을 신경도 못해. 안 쓰고.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이렇게 질문 던져봤자 깊이 고민도 안 해. 본인한테 심각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언급하잖아요. 그 오리. 아니, 택시를 자주 타는데, 타는 택시마다 아저씨들이 좀 괴롭혀. 아저씨는 또 피곤해. 밤이어가지고. 귀찮아 죽겠는데 자꾸 말 걸고. 그렇죠. 조그만 게 계속 마지막에 우리 술이나 한잔 하러 가지고 어. 택시 하는 사람한테 술 마시러 가자. 또 대박이더라. 그래가지고 이 어디 가서 맞죠? 이제 돈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제 택시도 열받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리 얘기하니까 진지하게 그런 멍청한 일까지 내가 알아야 하나라고 하는데 이 공원의 오리가 단순 콜필드의 호기심이 아니라 오리가 겨울이면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 생각이 자신의 처지와 비교해서 자신도 누군가에 의해 보호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한대요. 아이고, 본인이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얘기한 게 본인이 또 본인도 보호 살핌을 받고 싶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분명 보살펴주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약간 안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그런 게 아닐까. 자, 그리고 또 한잔 하자고 했다가 다 거절당하고 호텔에 돌아왔어요. 네. 아, 여기도 또 재밌어요. 맞아요. 호텔에 돌아왔는데 그 베이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실- 호텔 보이. 그렇죠. 호텔 벨보이. 보이. 약간 다른 직업으로는 포주도 겸하고 있죠. 그렇죠. 포즈를 겸하고 있는 그 보이가, 호텔 보이가 창고지기. 오늘 밤에 잠깐 놀아보지 않겠냐고 물어요. 그렇죠. 근데 또 웃긴 게 또 나이 많은 여자는 싫대. 나이부터 물어봐. 아니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외모를 많이 따져요. 외모를 많이 따져보면. 아니 자기 보이가 몇 살이냐 됐죠라고 물어봐. 어. 자기가 22살이라고 속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자가 좀 어렸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잠깐 할 거면 단돈 5달러고 하룻밤은 15달러. 요 부분이 굉장히 뭔가 암시죠. 이 가격을 얘기하는 거. 맞아. 이렇게 갭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의심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맞아. 녹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맞아요. 자기가 그런 뭔가 순수한 동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다고 정말 어필을 많이 했는데. 핑계 엄청 많이 해, 이러면서. 그렇죠. 이것도 핑계하죠. 우울한 기분이 문제였다고. 그래, 멍청한 맞아. 짓 한 이유가. 그래서 이제 여자가 들어왔잖아요. 네. 여자 여기서 나이를 물어요. 22살. 딱 봐도 어려 이라고. 보이지. 근데 여자 물는데 또 22살이라 하잖아요. 여자 믿지 않잖아요.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갑자기 여기서 콜빌드가 마음이 확 죽어버리죠. 마음이란 게 그 성령이 확 죽어버리죠. 그래, 내가 생각 기가 죽은 것 같아. 그렇죠. 약간 그런 그냥 느낌이 제압당했어, 기에. 네. 생각도 많고. 그리고 또 여기서 그냥 이게 성가학의 문제가 아닌데 본인이 약간 그렇게 이분 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 이게 그 안에 굉장한 뭔가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건데 사실 그런 행위에서도 본인이 순수성은 또 갖고 싶고, 그렇죠. 또 막 진짜 마음이 이렇게 동해야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또 불렀어. 불렀는데 또 약간 겁도 나고, 그렇죠. 청소년. 네. 대화하지 않잖아요. 네. 대화는 무슨 대화 뭐라 집을 하다가 화났어. 자다가 나왔는데, 돈 벌 나왔는데. 여자가 잠깐 받아주는 척 하는데 약 올리지 않나 거의 뭐. 맞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제 이야기는 지지부진하게 끝나고 5달러를 주는데 여자가 10달러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잠깐이 10달러고. 그렇죠. 호구 잡힌 거지, 처음부터. 그렇죠. 근데 여자가 무슨 생각인데 일단 5달러를 받고 후퇴해요. 네. 원래 이런 거 보면은 다 이렇게 좀, 여기도 나오지만 이렇게 남자 데리고 와가지고 처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일단 일단락 된 것 같아서 누워서 자기의 죽은 동생을 떠올리죠. 여기서 또 순수한 또 죽은 이게 동생을 참 떠올려. 뜬금포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화시키고 싶었나 봐, 자기를. 백혈병으로 죽은 동생은 계속 그 상태로 있잖아. 자기 기억하는 맞아. 순수하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맞아. 동생이 정말 그 변치 않는 순수함의 상징이라고. 똑똑하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병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퓨어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렇죠. 엘리, 그러니까 무슨 심장이 두 방망이 칠 때 허세 한껏 뿌리고 나면 엘리를 생각하는. 완전 무결하게 퓨어한 사람이 세상에 어린아이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얘 기준으로 의하면. 근데 엘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아이 엘리라는 동생이 죽었잖아요. 네. 미국 중에서 읽어보면 이 아이가 이제 콜빌드가 냉소적으로 변환되는 동생 엘리의 죽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차 다 때려 부수고. 그렇죠. 뭐 맨손으로 네. 뭐 붙이고 그것도 진짜 일지면서. 근데 잠깐만 학교 다녔을 때 꼭 보면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창문 깨는 친구들 있잖아요. 뭔가 반항의 상징. 깨고 싶어서. 이렇게 붕대 한번 감아야 되고 이 학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좀 그게 멋스러워 여기지. 뭘 안 쳐도 붕대를 감습니다. 한번 감아본다. 볼에 밴드 한번 붙이고 갑니다. 했는 것도 했는 것도. 이런 거 같아요 이제. 자기가 생각해 굉장히 순수성의 결정체인 아끼던 동생 엘리가 죽자 크게 상심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엘리가 죽고 엄마도 변하잖아요. 그렇죠. 다 변한 그런 어른들이 가식적인 어른들만 남았잖아요. 그런 세상이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그리고 자기도 그냥 그 속에 가만히 있다가는 그저 그런 가식적인 어른이 될 거라는 불안감을 계속 안고 살았던 거예요.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이러는 중에 보이가 찾아와서 돈을 덜 냈다고 하죠. 막 문 팍 두드리면서 너 그렇죠. 나오라고 10달러 내놓으라고.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쫄았죠, 엄청. 엄청 쫄아서 문 안 열어줬다 처음에. 버팅겼는데 조금만 열고. 보이가 부수고 들어왔지 뭐. 근데 이제 나이 속일 때부터 보이는 알잖아요. 22살 때부터. 보이 다 상황 예측했다 이 상황. 설계인가 봐요, 이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두드려 맞고 울지 않나? 울어요 막. 잘 울어요. 울보예요. 우는데 또 울면서 또 갑자기 막 너는 뭐 지금 내 돈을 갈취해서 가지만 나중에 뭐 거리에서 거지꼴로 막 있을 거라면서 또 막 학단 퍼부어 더 맞으려고. 그럼 또 배를 엄청 세게 맞죠. 근데 난 이 다음에 너무 웃겼어. 갑자기 혼자서 칼 맞은 거를 상상하는 연기하죠. 갑자기 자기 혼자 상상을 해. 총을 맞은 비운의 주인공처럼 여기 총을 맞아가지고 막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진짜. 그리고 그거를 그 누구지 여자 셀리? 어. 셀리가 붕대를 감아주고 자기는 담배를 한 대 피워 묻는 미치겠다. 그런 장면까지 그렇죠. 즉흥 시나리오. 이거 너무 그거 같아. 생활 개그. 얘 재밌는 애. 근데 남자들이 좀 이게 심하지 않아요? 저 있어요. 네. 남자들 약간 갑자기 혼자 놀이터에서 이렇게 놀다가 아무도 없으면 혼자 무협영화 찍잖아. 맞아요. 맞죠? 저도 그런 거, 저만 그런가? 하여튼. 아니야, 많았어요. 네. 많이 봤어, 내가. 약간 자기가 상황을. 굉장히 세 보이고 멋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항상 내재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한창 폭발할 때가 이 나이쯤이에요. 아니, 자기가 지금 매칭 불러와가지고 돈 때문에 지금 맞았는데. 배를 갑자기. 얻어 맞았죠. 총 맞았다, 피난다고. 이거를 이제 요즘 말로 현실은 시궁창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 이제 머쓱하잖아요, 자기는. 머쓱하듯. 실컷 연기 다 하고 막 담배까지 무는 상상하고 했는데 이제 망할 놈, 이게 다 영화 때문이라고. 망할 놈의 영화다. 영화는 사람을 망쳐버린다. 농담이 아니다. 또 영화 탓을 하네요. 진심, 이게 작가의 말 있잖아. 실제 하고 싶은 말, 혼잣말이 튀어나온 것 같아. 글로 써진 이 거지. 정도면 귀엽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 요조 이 책 보면 요조도 생각이 많이 나잖아요. 요조. 근데 요조는 근데, 이 책에 비하면, 요조랑 이 책에 비하면 얘는 진짜 착해. 그렇죠. 이렇게 요조는 추악하고 순수할 수가 없어. 그게 너무 심해져서 점점 어둠으로 빠져버리는 인물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그렇죠. 헤어나지 못할 미국 속에 빠져버리죠. 얘는 아직 기회가 있는 애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가정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가정이 있잖아요. 요조는 가정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불우하고 근데 돌아갈 요조도 때도 없고. 집 부자였어. 그렇죠. 집은 부자예요. 유모가 못된 집에서 그렇지. 맞아. 유모가 어릴 그래. 그리고 때. 예. 그리고 이 콜필드도 엘리가 죽고 엄마가 더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약간 그렇게 변해버리니까 사랑을 못 받는,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는 거지 뭐. 원래 애들의 문제는 다 집의 문제, 집안의 문제. 애가 겉도는 네. 이유는 다 있다는데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다 그거에 연결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집안 욕하는 것 같아서 넘어가죠? 말도 안 한다. 넘어가죠? 말도 안 하는데. 얘 되게
재밌는 게, 저 호텔 밖에서 막 나가 돌아다니잖아요. 네. 하루가 너무 길어. 잠을 못 자니까. 온데 가서 타고 다니고. 아니 정말 뭐 안 피곤한가 봐요. 그러니까, 돌아다녀. 난 이게 3일 동안인지 일어난 게 아니고 한 달 동안 거리를 제한 기분이야. 읽다 보면은 이 책이 그 암살자의 책이라는 걸 잊어버리게 돼. 시간 감각도 없어져요. 전혀 상관도 없는 이 엉뚱한 내용이야. 그 암살자가 읽었다는 거라. 심지어 콜필드가 얘기 안 하면 낮인지 밤인지도 모를 전개가 시작되는데 그 중간에 그리고 이거 다음인가요? 이전인가요? 어디 클럽에도 가지 않나요? 클럽 계속 가죠. 술 실패하고 지금 뭐 클럽을 몇 번 봤던 그런 내용. 여자분 처음 호텔에서 술을 안 주니까 콜라 마시죠. 옆에 있던 여자들한테 이렇게 손짓 발짓 하다가 춤추잖아요. 제일 예쁜 여자랑. 네. 그 중에서 또 예쁜 여자 가려. 그러니까 꼭 외모 품평을 하면서 비교를 해요. 그리고 그냥 뻥치고 여기서 어떤 헐리우드 배우 봤다 해가지고 여심 흔들어 제껴놓고 맞아. 그러다가 또 혼자 빈정상한 거지 결국. 그렇지. 나오고. 근데 그래, 콜빌드는 술값만 내고. 네. 걱정이 콜빌드는 아직 어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굉장히 여자라는 존재를 이해를 못하고 정말 가식적이고 속물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이게 있어요. 약간 보면 여자를 너무 모르니까 오직 굉장히 뭐 퓨어한 여자는 자기 기준으로 순수한 여자는 약간 절대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렇죠. 약간 창녀나 이런 사람들은 더럽혀진 사람이란 식으로 다 낙인을 찍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돈 얘기나 하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 더럽혀지는 기분일 그렇죠. 수도 있으니까. 네.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죠. 어.